많이 관심인데 당에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대표님하고 만나보자. 시간이 연락해보셨어요? 자, 그만합시다. 지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지나갑시다. 네, 정치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사님 트위터 본사의 개인 사진 잠시만요. 좀 지나갈게요. 이거 고장나니까, 예, 조금만. 네, 국회 토론에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리기는 또 흔치 않은 일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여유를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 뭐 웃는 모습으로 그냥 여유 있게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본인이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불안해하거나 또 기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어제도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렇게 여러 기자들이 온데도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뭐 경기도 철도 정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넘기는 걸 보면 예. 혹시나 또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말을 통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네. CNN 기자였죠. 예, 예. 계속 러시아 스캔들 이런 거 물으니까 제일 처음에 무리하게 굴지 마라 그러더니만 그 기자의 출입증을 뺏어버렸어요. 네, 뭐 물론 법원의 이런 아코스타라는 기자인데 예, 예. 법원에서 그게 이제 다시 무효화돼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 어떤 자유 언론을 갖다가 국시로 삼는 미국이 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비난이 셌거든요. 예, 예. 오늘 이재명 지사의 저 모습을 보니까 네. 그런 전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언론에 의해서 모든 걸 한다고 또 과언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 언론을 적대시할 수도 없고 그다음 네. 저기서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무고함이 밝혀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짜 싸우겠다. 그거는 싸운 건 싸우는 거고 언론에 대해서는 내가 적대시한다는 느낌을 안 주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기자가 기자의 질문도 썩 바람직한 네. 방향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좀 악의적이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오늘 국회에 이재명 지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수많은 기자들이 모일 거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제 같은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아마 하고 네네. 준비해온 답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신우석 국장님이 네.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약간 논란이 됩니다. 사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오늘 봤는데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예. 시사점이 많은 건데 이 얘기가 이루어진 거는 2016년 11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자격으로 이제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구 강연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예. 그 내용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전화했는지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싹 여기 사진 얘기도 나왔네요. 네, 이거 하나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전화기 산 이후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한 배경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전화기를 일부 몇 분이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압수당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집에 놔뒀다가도 그렇죠. 근데 압수당하고 거기에서 네. 그 전화기에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를 스스로 이제 제출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빗대어서 얘기를 이재명 하면서 지사는 이렇게 사실은 전화가 이건 중요한 거다.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들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독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말들 했거든요. 어떤 말들도 했느냐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어떻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었죠. 그렇군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이례적인데 그만큼 뭔가 많은 거죠. 관심도 있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고 어제도 토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만 있으면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럼 경찰이 왜 처음부터 휴대폰 제출을 요구 안 했냐 이러면서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민감룡 경찰청장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네. 그만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지사 측의 반박도 있지만 애초에 과정 중에는 고발인 측에서도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편파수다다 이렇게 하면 부당하다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인, 피고발인 측에서 다 부당한 수사,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수사 초기에는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가 소명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좀 적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로 일단은 이 계정주가 누구이고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범죄의 소명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수개월 넘게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심증이 형성이 돼서 임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 이 지사 측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 지사 측의 어떤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찰은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절차대로 했다. 여러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의 존재 유무가 유무죄를 가릴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소를 못할 단계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현직 지사건 아니면 현직 그 성남시장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다 하면은 또 부담이 됐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고발단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끝자리가 44번으로 끝난다는 이 김혜경 씨 예전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끝자리가 44로 끝난 그 전화번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바꿨다는 말씀도 나왔고 사용 정지를 시켰다 다시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 주인이 없는 건 이제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명의자가 누구냐.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번호는 해지하지 않고 살려뒀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핸드폰은 버렸는데 번호는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앱번호를 안 없앤 이유는 오랫동안 사용한 번호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으신 것 같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폐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번호로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들어가면 여전히 김혜경 씨의 얼굴이나 이런 프로필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의 번호라는 애착은 강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너무나 악플이나 여러 가지 전화가 와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후라도 복구해서 사용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현재는 단말기도 버렸다, 번호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쓰던 번호를 사실 통신사에 매달 1,000원인가 2,000원을 내면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착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번호가 그냥 싫어서 좀 바꾼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자,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요, 당초 이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월 달에 경찰은 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됐거나 그 어느 경우에도 그 핸드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거나 법원이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핸드폰이 정말 중요했던 거다. 그러니까는 경찰조차도 7개월이 지난 금요일 11시 이후에서야 그 핸드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한 거죠. 네, 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다면은 트위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직접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고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그 데이터 내용을 살펴봤을 때 트위터에 접속한 정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의 경찰의 수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에게 정치적으로도 결백함을, 무고함을 입증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휴대전화가 단말기가 없다라는 부분, 이것이 이 지사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기를 다른 용도로 썼고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점이 사실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이 지사 측에서는 무고함을, 결백함을 입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거나 다른 데 뒀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지사 측에서 이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여기에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호를 바꾸면 그런 이상한 전화나 악플 같은 문자 메시지가 안 올 건데 왜 폰까지 바꿨느냐,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멀쩡한 폰을 왜 바꿨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그거는 또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것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하는 그 이 지사 측의 반론이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과 개인 간의 모욕 사건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뭐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 특히 이 지사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른 선거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이 상식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의문들이 이재명 지사 부부를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도 뭐 썩 좋지는 않을 듯한데요. 차기 대권 주자에게 대형 악재가 계속해서 닥치고 있죠. 홍익표 대변인과 이종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본인이 하나도 인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좀 보고 그리고 이후 법적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 당의 입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 당이 정치 조직으로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 이 쪼개지는 길이 바로 이거였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이러면서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집 싸움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는 이제 한 발 뒤로 이제 물러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이제 뭐 돌직구 스타일로 상당히 또 이슈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스타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상당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이제 사실 악성 댓글이라는 게 악성 댓글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살짝 뒤로 빼지 않으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